퍼니셔는 마블의 대표적인 다크 히어로 중 한 명입니다. 마블 속 빌런들, 특히나 인간형 범죄자 빌런들에게는 그야말로 지옥에서 온 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범죄자들과 1인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천인공노할 범죄자들이라면 없애버리죠. 그 모습은 퍼니셔가 수많은 마블 히어로들 중에서도 유니크한 매력을 가지게 된 원동력이기도 하죠. 마블 코믹스에서 퍼니셔가 첫 등장한 것은 1974년입니다. 역사가 길기에 지금까지 많은 매체들에서 리메이크되어 등장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퍼니셔들이라면 가장 최근에는 이런 모습일 테고, 이런 것? 2004년에 영화화된 적도 있었죠. 게임화도 여러 번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퍼니셔는 바로 이 퍼니셔죠.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시지만 1989년에도 퍼니셔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바로 돌프 룬드그렌 주연의 더 퍼니셔, 국내 개봉명 응징자입니다. 1989년 버전에서 퍼니셔 역할을 맡은 배우는 바로 돌프 룬드그렌인데요. 8, 90년대 액션물에서 많은 활약을 했던 배우입니다. 이 배우의 가장 유명한 역할이라고 하면 역시 로키4에서의 이반 드라고라 할 수 있겠네요. 돌프 룬드그렌은 극진공수도 3단이며 킥복싱, 복싱 경력도 있을 정도로 실제 무술에 능숙한 배우입니다. 로키4의 촬영 중 상대 배우 실베스터 스텔론을 실수로 실제 타격해 응급실에 보낸 적이 있을 정도로 후덜덜한 펀치력을 가진 인재강이기도 하죠. 어느 순간부터는 작품 활동이 뜸하다가 가장 최근에는 아쿠아맨에서 메라의 아빠로 나와서 반가웠던 기억이 있네요. 아, 캐릭터 이름이요? 뭐 이름이야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건 메라의 아빠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쨌건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응징자에서는 요즘 히어로물 시리즈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영웅의 탄생을 그리지 않습니다. 작품을 시작할 때 우리의 퍼니셔는 이미 125명의 범죄자들을 처단한 상태죠. 작중에서의 짤막한 설명들로 유추하자면 퍼니셔는 원래 프랭크 캐슬이라는 이름의 경찰로 꽤나 유명했던 모양입니다. 안타깝게도 마피아 프랑코 패밀리의 원한을 사아 그들의 손에 아내와 딸들이 잃게 되었죠. 그래서 경찰을 그만두고 직접 범죄자들을 소탕하는 자경단 퍼니셔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영화 시작 부분에서 프랑코 패밀리 간부 디노 모레티가 출소를 하고 집에 도착했을 때 퍼니셔는 바로 그곳에 쳐들어가 싹 쓸어버리고 그 집을 흑팔로 날려버렸습니다. 이런 막무가내식의 일처리는 범죄자들은 물론이고 경찰들까지도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오로지 퍼니셔, 프랭크 캐슬이 경찰이던 시절의 파트너 버코이츠 형사만이 그의 심정을 이해해줄 뿐입니다. 디노 모레티가 퍼니셔의 손에 죽은 뒤에 유럽에 있던 프랑코 패밀리의 두목 프랑코가 귀국을 합니다. 퍼니셔의 실제적인 원수라고 할 수 있는 남자죠. 프랑코는 귀국하자마자 마피아 식구들을 결집하여 큰 건을 하나 준비합니다. 자그마치 5억 달러 걸려있는 마약 거래죠. 그렇지만 그 마약 거래의 소식은 정보원을 통해 퍼니셔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마약 거래 현장으로 잠입한 퍼니셔는 동정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마약 거래는 순조롭게 이루어질 모양이고 퍼니셔도 순조롭게 그들을 일망타진할 느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판에 닌자가 끼어들어서 닌자? 갑자기 난입한 닌자들이 마피아들을 두들겨 패기 시작하고 이에 질시하는 우리의 퍼니셔도 저 난장판에 끼어들면서 한 장의 콜라보를 만들어냅니다. 닌자들은 마피아들이 손에 넣으려던 마약을 날로 먹으려고 하지만 퍼니셔의 활약으로 마약은 전부 바다에 수장되어 버립니다. 그렇지만 퍼니셔 역시도 닌자 중 한 명이 던진 수리검에 중상을 입죠. 그것을 빠져나온 퍼니셔는 자신의 보금자리인 하수도에서 직접 상처를 치료합니다. 버코이치 형사가 전 도시를 뒤졌는데도 퍼니셔를 찾지 못한 것은 바로 그가 하수도에 살기 때문이었죠. 그렇지만 버코이치 형사의 새로운 파트너가 된 여행사는 퍼니셔가 하수도에 살고 있을 것임을 예감합니다. 한편 마약을 잃어버려서 망연자실하고 있는 프랑코 패밀리에게 닌자들이 직접 찾아옵니다. 사실 그 닌자들은 미국의 자리를 잡은 야쿠자들로 야쿠자들의 리더인 레이디 타나카는 오자마자 마피아들을 상대로 시대를 앞서간 4달러 협상을 시작합니다. What do you want? 4달러. 1.5달러 합시다. 4달러. $2. That's double. Double. 4달러. 협상이 잘 되지 않자 야쿠자들은 마피아 간부들의 아이들을 납치해버립니다.
그리고 정보원은 그 사실을 퍼니셔에게 알립니다. 그는 퍼니셔에게 아이들을 구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렇지만 퍼니셔는 어차피 마피아 쪽에서 몸값을 낼 거라며 거절하죠. 정보원은 야쿠자들이 몸값을 받으면 아이들을 노예로 팔아버릴 거라고 말합니다. 청에 못 이긴 퍼니셔는 아이들이 잡혀있는 곳으로 향하죠. 그곳에서 퍼니셔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이들이 아니라 졸렬릴 마을, 아니 나뭇잎 마을 뺨치는 숫자의 닌자들이었습니다. 퍼니셔는 사방에서 달려드는 닌자들과 최선을 다해 싸웁니다. 하지만 다수에는 장사가 없는 법, 그렇게 퍼니셔는 야쿠자들에게 붙잡힙니다. 야쿠자들에게 잡힌 퍼니셔는 그들에게 키를 늘려주는 고마운 시술을 받습니다. 키가 커진다는 사실에 너무 감격해서 비명까지 지르는 퍼니셔. 다나카는 고문 기술자에게 고문을 맡긴 후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 사이에 퍼니셔는 재치를 발휘해서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그 사이 다나카는 몸값을 지불한 마피아대 간부를 만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다나카가 만들어 놓은 함정이었죠. 퍼니셔는 고문 기술자를 역고문해서 아이들이 있는 진짜 장소로 알아냅니다. 그리고 곧장 그곳에 가 아이들을 구해내죠. 그렇지만 야쿠자 사토의 방해로 프랑코의 아들 토미는 구해내지 못합니다. 여기서 사토 역을 맡은 배우는 극진공수의 전설적인 무도인 야마키 켄지입니다. 고 최영희 총재가 야마키라면 타이슨도 이길 수 있다고 자부하던 대단한 강자죠. 일본 영화 아랑전에서는 주인공 탐바 분시치 역을 맡아 극진공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을 버스에 태운 퍼니셔는 마피아들과 치열한 추격전을 벌입니다. 추격전 끝에 퍼니셔는 간신히 경찰들이 있는 곳까지 버스를 끌고 가 아이들을 경찰에 인도합니다. 그 대신 그 자신도 경찰에 잡히고 말죠. 퍼니셔는 드디어 버코이치 형사와 마주합니다. 버코이치 형사는 전기의자 신세가 될 퍼니셔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살인귀가 된 그를 책망합니다. 여기서 퍼니셔는 캐릭터를 대표하는 명대사로 대답을 되돌려줍니다. Decided everybody else had to be dead too, is that it? No. If you're guilty, you're dead. 결국 퍼니셔는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어디선가 괴한들이 나타나 호송차를 공격하고 퍼니셔를 끌고 가죠. 퍼니셔를 끌고 간 자들은 바로 프랑코의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는 퍼니셔가 자신과 힘을 합쳐 토미를 구해주기를 요구합니다. 범죄자와 손을 잡을 수 없었던 퍼니셔는 그것을 거절하지만 마피아 두목은 마피아답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그에게 던집니다. A life for a life. 버코이치 형사가 죽게 놔둘 수 없었던 퍼니셔는 제안을 수락합니다. 이어서 두 사람은 무장을 한 채 야쿠자들의 아지트로 쳐들어갑니다.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반자이 어택을 준비하고 있는 일본 검객들. 뭐할까? 자! 그 다음 스테이지는 붉은 복도. 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무술인들의 병장기 어택입니다. 그러나 총이 없어도 인자강이었던 퍼니셔는 두 무술인들에게 밀리지 않고 싸웁니다. 지금 보니까 이 장면은 극진공수도 간의 맞짱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는 퍼니셔의 깔끔한 승리. 그 사이 버코이치는 기지를 발휘하여 마피아들의 손에서 빠져나옵니다. 그 다음 퍼니셔는 다나카의 양녀와 대결합니다. 날렵한 무술 실력으로 퍼니셔를 상대하는 그녀는 신발에서 칼날이 나오는 기묘한 무기까지 사용하면서 퍼니셔를 압박합니다. 그렇지만 퍼니셔는 힘으로 그녀를 제압하여 목을 돌려버리죠. 한편 프랑코는 토미가 있는 곳에 도달하지만 다나카는 토미를 인질로 잡고 그에게 자살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자리에서 자살하면 아들을 놓아주겠다는 조건. 프랑코가 그 말에 굴복하여 자살하려는 찰나 퍼니셔가 나타나 단검을 던져 다나카 이마에 박아버립니다. 토미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퍼니셔에게 고마워하지 못할 망정, 프랑코는 이제 토미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퍼니셔의 반격이 이어지고 엎치락 뒤치락 하던 둘의 싸움은 결국 퍼니셔의 승리로 끝이 나죠. 퍼니셔는 토미에게 총을 주며 아버지의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신의 목숨을 내맡기지만 토미는 끝내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버코이치 형사와 경찰들이 들이닥쳤을 땐 이미 퍼니셔는 사라진 뒤였죠.
최소한 한국에서는 응징자의 원작이 마블의 퍼니셔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퍼니셔란 캐릭터 자체의 상대적 마이너함. 둘째, 국내 개봉 당시 제목이 응징자였다는 점. 마지막으로 응징자엔 퍼니셔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해골 마크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있겠네요. 물론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작중 주인공이 쓰는 단검의 끝에 해골 모양이 있긴 합니다. 마블 퍼니셔와의 연결점을 굳이 찾지 않더라도 응징자는 킬링타임용 영화로서는 손색이 없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평생을 숨어서 사는 자경단이 보여줄 수 있는 가난함의 정도는 퍼니셔 파생 작품들 중 이 작품이 최고가 아닐까 하네요. 지금까지 미래비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